이상엽 레몬리서치 이사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부터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본의 순서가 이렇게 돼 대본을 있어가지고. 이거 잘하는 사이예요. 네, 아, 저희 그걸 편한 잘 사이라서 네, 또. 잘 네. 지내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 사이 이렇게 더 이뻐지시면 어떡하라고? 왜 이러세요? 또 아, 여기서 왜 또 이러세요? 여기 왜 외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 예, 예. 지금 죄송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그냥 그리고 지금 뭐 박사님과 이제 즐거운 이제 네. 경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얻어 보니까 아, 이게 제가 불쾌하지 않고 너무 좋았으니까 괜찮습니다. 한 박사님을 싫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거 딱 아니고. 정리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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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이사님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한번 브리핑부터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네, 오늘도 좀 지수는 네. 좀 재미가 없었고, 그래도 좀 어제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하락 종목 수가 뭐 2,100개 이상 기록할 정도로 뭐 양시장 모두 종목까지 좀 이제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었고, 대신에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이어졌고,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강하게 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그 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 매도하면은 좀 지수는 좀 재미없고, 여전히 좀 종목에 좀 집중하고 관심을 둬야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신저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네. 이럴 때는 네. 다 혹시 앵커님도 주식 잘하셨잖아요. 아, 제 기억으로는. 저는 지금 괜찮아요. 저의 오. 계좌 상태는 지금 괜찮습니다. 이야. 근데 너무- 자리 바꿔야겠는데. 아니에요. 제 아니요. 예. 이게 다 대표님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괜찮을 리가 들어서 좀 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은 거지 저희 아이.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도 그 모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네.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손맛 아. 이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좀 짧게 치는 걸 좋아. 네, 그래서 네. 잘 키우시면 좀 대성하실 스타일이다 이런 아.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드디어 7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 이제 몸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온몸으로. 네, 몸으로 이제 맞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게 어디까지 가겠느냐? 네. 물론 모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네. 그걸 막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 안 좋을 때 모아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맞는 걸 그대로 제가 맞아요. 네. 야 사보자고 그러던데 계속 빠져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고 SK 하이닉스 이제 7자 보니까 바닥이야 뭐 만주 사자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만주를 100주로 나눠서 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조금씩. 어떨까? 예. 뭐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저평가 국면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런 거죠. 네. 이제 지금 실적 시즌 되다 보니까 적자가 뭐 무지마지 나올 걸로 보지 조 단위가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야 적자 회사를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또 제가 딱 500만 원을 드렸어요. 네. 하이닉스를 사달라. 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타? 아니요. 아니 여기는 단타 안 될 것 같아요. 단타는 네. 일단은 좀 무겁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100주를 네. 조금씩 왜냐하면은 아직 저평가긴 하지만 괜히 또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치 보면서 조금씩 담을 것 같아요. 근데 500만 원을 100주를 사시면 미수나요. 500만 원이죠. 아유, 네. 시드가 좀 작네요, 대표님. 네. 네. 좀 더 드려. 네. 더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업황 어려운데 이제 좀 슬기로운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수 하락에도 또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또 하이닉스 하면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대표하고 있고 개인들이 또 많이 들고 계시니까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럼 주요 이슈들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항공주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 요즘인데 지금 또 IATA에서는 중국의 봉쇄와 경기 침체가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상황이 지금 계속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의 영향이냐 미국의 영향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견주어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항공주 오늘 많은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7% 상승을 했고요. 뭐 대주주인 AK홀딩스가 5%, 그밖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이 이제 3에서 한 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9위, 또 이제 기관이 순매수 3위에 올라왔을 정도로 오늘 메이저들의 좀 매수세가 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ATA 그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내년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세계 여행객 수가 이제 42억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40억 명을 이제 돌파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IAT에서도 지금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19 정책의 지속 가능성 요거 하나,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좀 수익성에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두 개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고 있는데, 시장은 그래도 업황 기대감을 좀 더 강하게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뭐 항공주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섹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공통된 이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그게 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첫 번째 이게 IAT에서도 우려하는 게 코로나 이제 중국의 정책 지속성인데, 요게 조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이제 노인의 코로나19 이제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강하게 풀면 또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그러면은 재봉쇄하는 거 아니야? 호반복될까 네, 봐. 그런 우려감도 좀 있고, 또 이제 고용도 중국이 참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은 보복 소비가 얼마나 강할지 여부도 좀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IATA에서 얘기한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뭐 최근에도 흐름이 좋았는데, 특히 LCC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 좋지는 아직 않죠.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면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실적은 이래? 뭔가 좀 계리율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포트를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70불대인데. 네. 그러면 4분기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레커님은 네, 갑자기 또 환율도 떨어졌고요. 네, 네. 환율도 떨어졌습니다. 저 질문 중입니다. 네. 네. 제 질문 제가 먼저 했는데. 아니, 반사. 네. 네. 레커님은 해외여행 언제 갔다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저요? 네. 죄송합니다. 저 2달 전에 다녀와가지고. 삐졌. 죄송합니다. 왜 네. 삐져요? 삐지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삐지는 이유는 네. 뭐예요? 같이 안 데리고 갔다고? 이게 귀가 빨개져라 빨개져라. 아니 근데 질문을 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네, 네. 이제 다들 간다. 아, 그러니까 트렌드가 맞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다들 네네. 간다. 네. 물론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제 그렇죠. 주변에 많은데. 네. 네. 그래도 박재영 차장님께서는 못 가시잖아요. 회사 일에 집중하시느라고. 전 돈이 없어서. 아이 깜짝이야.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가 모든 게 다 나왔네요. 어. 네, 원래 리오프닝 항공 이쪽은 네. 우리가 리오프닝 했을 때는 안 갔어요. 맞아요. 네. 네. 그냥 쳐져 있었어요. 네. 리오프닝이면 먹은 건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우리나라는 뭐 열려도 너 돈 있어? 뭐 이런 분위기 쪽에서 소비 심리 안 좋은데 가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중국이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네요. 참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솔직히 이제 뭐 제 주변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가더라고요. 뭐 네. 비용 부담이나 그런데 뭐 4인 가족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항공권이나 생각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뭐 여행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어도 보복 소비라고 해서 매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코로나 이전에도 한두 번은 갔을 거고 그거보다 한두 번 더 가는 수준일 텐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못 가는 사람 더하기 빼기 해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항공 쪽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때는 다르고 중국이 열리니까 지금 바뀐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물론 뉘앙스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차장님 얘기하셨던 사회자님, MC님 얘기하셨던 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환율 일단 정점에서 내려왔고 네. 거기다가 유가. 근데 유가의 변수면 유가에 따라서 또 움직임 나오겠네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리오프닝 됩니다. 네. 유가가 그러면 더 떨어질까요? 반등할까요? 반등하겠죠. 그러면 또 항공주는 안 좋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리다 보니까 되게 항공주 매매하기는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그걸로 버텼지 않습니까? 화물로. 화물로랑 여객이랑 마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화물 보내는 건 솔직히 한 사람 가는 그 같은 좌석에 사람이 가는 것과 화물 가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마진은 여객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LCC는 더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열리게 되면 그 이해는 하되 또 변수가 또 이 지표 가지고 계속 봐야 되다 보니까 이 추세가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은 26,000원부터 3만 원대 사이가 매물벽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아까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막 안고 이제 돌려줘야 되거든요.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숙제인 것 같아서 잘 봐야죠. 그냥 보기만 할까요? 잘 보면 뭐 답이- 사고 볼까요? 지금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신 거죠. 아니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네. 좀 감안하시고 보시라. 네. 쪽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한테 왜 그러세요? 방향을 명확하게 해줘야죠. 네, 여러 저는 이제 가지- 어닝 시즌에 조금 저가 항공사의 실적에 좀 예의주시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대표님은 또 이제 그런 그럼 자 그렇게 가죠. 네. 오늘 이슈는 사요 팔아요. 딱 이 모드 두 그렇죠. 개로. 네. 삽니까? 사요. 사요. 네. 오. 사고. 사요. 예. 저가 LCC 위주로. 아니 저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같이 원래 나오시는데 다르시네요. 저희 레몬 네. 리서치는 네. 다양한 의견을 어, 공존하고 오히려 더 좋네요. 네, 사랑-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네. 네. 아니 워낙 질문이 또 날카로웠기 때문에. 날카롭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아닐까 메시의 싶거든요. 스루 패스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진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쪽 분위기, 중국의 리오프닝 분위기,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쫙 끌어올리거든요. 수급 보면 다 기관 수급으로 화장품도 그렇고 조금 찝찝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항공주도 굳이 내가 이 상황에서 재무제표 안 좋은 애를 사야 돼? 뭐 CP 금리가 15%막 이렇게 한 상황에서 사야 돼?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 뭐 사요? 박정희 차장님께서는? 날카로운 질문이 또 날카로운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왜 자꾸 오고 가는데요? 진행자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채널이. 저도 반사할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항공주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대형마트 최근에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제는 이마트가 이제 7% 상승하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롯데쇼핑이 이제 5.4% 상승하면서 약간 좀 함께 상승하는 게 아니고 오늘 좀 약간 엇박자가 나긴 했는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순매수 상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 12위에 올라왔고 기관은 19위에 올라왔는데 또 기관이 5일째 매수를 롯데쇼핑은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뭐 눈여겨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그거잖아요. 면세점. 네, 그렇죠. 네. 네네. 뭐 또 결국엔 다 그쪽으로. 롯데마트가 좋아서 보다는 이 기관들이 이쪽에 다 끌어당기고 있다니까요. 면세점. 오늘 뭐 호텔신라도 좋았고. 네, 그렇죠. 기관분이시잖아요. 에이, 제가 왜 기관입니까? 한말 이렇게 그런 드시는 얘기하고 네. 댓글 난리 나요. 아, 저는 그런가요? 뭐 네. 펀드 매니저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그 외모는 그러신데. 운용사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되게 잘하실. 저는 개인이에요. 개인.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뉴스가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맞아요. 이틀 전에 장 끝나고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마트가 좀 상승했었고 또 이제 심야 영업 규제가 이제 막혔었던 이제 새벽 배송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제 좀 자율적인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긴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전망되는 게 이마트가 연매출이 3,9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한 반 정도 한 1,700억 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분명히 지금 이제 그저께 나온 이제 이슈는 이번 달에 상생 방안 나올 텐데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기관 수급도 참 좋고 그리고 종목만 뭐 따로 놓고 살펴봐도요.
뭐 이마트가 이제 먼저 움직였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마트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그 스타벅스의 그 이제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300억 넘게 이제 책정이 됐거든요. 그거 빼면은 뭐 3분기 컨센서스에 또 이제 부합했고 또 이제 그 뭐 제품 포장 PP 센터를 뭐 188개에서 한 100개로 뭐 통폐합하면서 또 마케팅비도 이제 축소한다고 하고 그래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합쳐지다 보니 좀 더 좋은 모습이 또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요 팔아요? 자, 또 다른 문제. 질문이 반대로 오는데요. 네. 네. 저희 진행자한테 아, 질문 이상형 이사님 네. 하는 거죠? 살까요, 팔까요? 사야죠. 사야죠. 네. 오. 그럼 이게 보니까 의무 휴일이 그러니까 지금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둘째, 넷째. 네, 둘째 넷째. 이게 이제 평일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근데 평일. 뭐 이게 확정된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네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번 달이긴 하지만 조금 더 뭐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주가는 뭐 기대감으로 가는 근데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기억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전통시장 살리기 위원회인가? 네. 거기랑 같이 사인해서 이거를 한 만큼 이번에도 같이 협의를 해야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자체나 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더 먼저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냥 이게 지금 보면 다 롯데 쪽도 호텔 있죠. 네. 이마트도 조선호텔 이쪽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GS 리테일도 파라나스 호텔 있고 네. 다 호텔이 있다 보니까 또 리오프닝 쪽 뭐 연결되는 이런 분위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네네. 네, 그래서 예, 이런 쪽은 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이어서 지금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최근에 이제 이렇게 스마트 머니들이 뭐 여기저기 뭐 섹터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참 가지 못했던 맞아요. 네, 이마트 진짜 그런 오랫동안 종목이라는 게 기다렸는데. 또 기관까지 사니까 네. 또 올해 연말 또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요즘에 뭐 아니면 진짜 뭐 내다 팔고 그런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도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기관으로 하더라도 뭐 조금 뭐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이유죠. 낙폭 과대 쇼커버 이런 컨셉 네네. 그런 것들로 오늘 좀 최근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월드컵 기간에 편의점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예. 저는 뭐 사실 편의점에서 맥주 자주 사는데 아, 네. 이번에 4개만 원 9,900원. 그거 굉장히 많이 이용했고 네. 이번에는 뭐 경쟁하더라고요. 뭐 K 땡땡 같은 경우에는 네. 6캔에 11,000원이었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월드컵 포장이라고 해서 그걸 다 드세요? 6캔을? 뭐 6캔 정도는 뭐 오, 한 한 경기에? 경기 보면 다 먹을 수 있죠. 오. 와, 샤워를 하시겠어 거의. 에이, 맥주 샤워. 에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 네, 대표님 네. 자, 가시죠. 네. 관리 좀 대표님 관리 좀 하셔야겠다. 아유 제가 감히 네. 힘드네요. 네. 잘하고 계세요. 편의점이 네. 좋았습니다. 우리 네. 계속 하던 이게 네. 편의점이 좋았다고요. 네네. 네. 편의점이 좋았는데 요것만 말씀드려도 그냥 다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마트도 그 이제 편의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마트가 이제 편의점 진출한 게 2013년 그 위드미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편의점 산업에 진출했는데 드디어 이마트가 편의점에서 올해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한 96억 원인가? 한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야, 그래 편의점에서의 선두권이 아닌 이마트조차도 9년 만에 흑자 전환할 정도면 뭐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은 뭐 실적도 좋고 최근에 뭐 월드컵 특수도 좀 좋았게 정말 뭐 길거리 응원에서 수혜를 톡톡히 받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요 두 기업이 한 4천억 차이로 BGF 리테일이 높거든요. 네. 3조 5천억, 3조 1천억 정도 되는데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좀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가도 뭐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좀 줄줄이 좀 상향시키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는 조금 뭐 살짝 뭐 단기적으로 좀 부담될 수 있겠다는 좀 생각도 갔는데 이게 GS 리테일이요. 이게 뭐 BGF 리테일보다는 시가총액도 작고 뭐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긴 하죠. BGF 리테일은 편의점에 선택과 집중을 했고 네. 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뭐 애견이나 정말 사업을 정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낮아진 부분도 있는데 기관의 수급을 보면
GS 리테일이 11월부터 단 이틀만을 제외하고 기관이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참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뭐 세 번째 이슈 좀 얘기하고는 있는데 네. 다 지금 공통점인 게 기관 수급 계속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 그래서 어. 참 기관 수급이 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기관들이 매수하다 보니까 주가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지금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의 상황은 좀 두 군데는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네. 매출 구조도 다릅니다. 네, 지금 이런 이슈는 좀 단기적인 걸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뭐 사냐 파냐 아까 그런 거 질문을 하시니까 글로 또 벌써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네. 혹시라도 뭐 어떤 종목이나 뭐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네, 근데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기관들 꾸준히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그거는 네네. 배제하고 네. 네, 수급은 배제한다. 네. 네, 그러고 본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주가 네. 수출주라고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까요? 네. 뭘 수출하지? 동남아에도 편의점 많죠, 우리나라 편의점. 몽골 가보세요. 몽골 몽골 가보라고. 네, 자, 가보고 싶네요. 가상으로 몽골 네. 가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로 가봅시다. 네. 네. 그 여행 유튜버들이 찍은 몽골 영상 몇 개 보시게 되면 네. 중요 거리 대로에 네. 쫙 깔렸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옆에 편의점들이 그 정도로 오. 예,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다 깔렸습니다. 아니 뭐 그 동남아 가면 세븐일레븐이 많은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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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 쪽이 동남아 쪽 특히 인도네시아 여기도 이번에 진출했더라고요. 이번에 네. GS 리테일이 700만 불 수출 혜택 받았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생각났는데 네. 이 값이 얼마노? 요즘 재밌게 보시는 거. 아유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해요. 근데 좀 잠깐 봐가지고. 네. 그렇군요. 예. 중요한 부분을 못 봤어요. 네, 거기까지 가고 네. 예. 거기서 그냥 경제 얘기 많이 배우더라고요. 네. 뭐 쌀알 몇 개고 그거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에 가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수익성을 올린다. PB 상품을 많이 올립니다. 거기다 올리는 것들 거기다 또 이제 떡볶이, 오뎅 이런 기계까지 다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한국의 맛이야. 네. 이런 거 알리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변화가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세봤어요 영상에서도 CU가 많을까 GS 리테일이 많을까. 몽골은 CU가 많더라고요. 네? 몽골은 몽골에 CU가 많다고요. 내가 말레이시아는 아니 영상을 보고 세셨다고요? 네, 그 무슨 거리 이렇게 가는데 뭐 사업 보고서를 보고 아, 한 게 아니고 네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 가는 입장에서 세봤더니 고거리는 GS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 대로였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게 약점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들어설 곳이 없다. 아파트 단지마다 2개씩 있으니까 네네. 그게 이제 성장할 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해외까지 나가면서 이제 또, 확장이죠.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국내가요 편의점 개수가 한 5만여 점, 5만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포화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중장기 모멘텀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모멘텀을 얼마나 좀 잘 꾸려가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HMR이라고 하면 이제 가정식 그 대체 뭐 가정 편의 식품이라고 가정 간편식. 네, 그렇죠. 네.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RMR은 뭘까요? R RMR 앞에만 M. 바꾼 거죠. H가 아니고 R. 리테일, 아, 리서치, 네. 기관이 네. 리와인드. 아 R이요. 이게 레스토랑. 그래서 네. 지금 편의점들이 그러니까 HMR의 약간 프리미엄 제품까지도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 레스토랑도 안 가. 그래 뭐 진짜 맛있고 조금 더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저라도 좀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HMR을 뛰어넘어서 진짜 뭐 아이디어 상품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도 네. 정말 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그 유튜브 어떤 채널에 2032년을 상상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편의점에서 별걸 다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무슨 레스토랑 음식부터 해서 나중에는 휴대폰도 그냥 편의점에서 다 사고.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게 지금 약간은 좀 현실처럼 되고 있지 않나. 그 편의점에서 네. 선불폰 팔지 않나요? 팝니다. 오. 택배도 되고. 세탁 서비스도 됩니다. 네. 어디 홍보 나오셨어요? 네. 생활 밀착형. 네. 네. 네, 제가 매니저는 아닌데. 네. 제가 혹시 밤에 뛰나요? 알바도 좀 해보신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네. 자, 그러면 편의점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LG전자의 급락이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애플카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뭐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자세한 내용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애플카 수혜주라고 이제 포털에 좀 검색을 해보면은 단연 나오는 게 이제 맞아요. LG 그룹 내에서도 이제 LG 전자다 보니 LG 전자가 좀 많이 오늘 좀 문매를 맞았고 또 수급도 보면은 제가 이제 수급을 계속 체크해 드리는데 외국인 순매도 2위였고요. 기관 순매도 3위였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이 메이저가 오늘 5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약 200만 주였어요. 그러면은 오늘 거래량의 20% 이상이 메이저의 매도였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11월부터 어제까지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을 매수했었어요. 그만큼 수급이 좋았었는데 그러면 2천억 중에서 오늘만 이제 한 500억을 매도한 거죠. 그래서 네. 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수급의 좀 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애플의 뭐 XR 기기가 조금 더 뭐 지연되고 연기될 거라고 해서 대표적인 관련된 종목 중에 뭐 뉴프렉스를 기관이 그 당일에 80만 주를 매도할 정도로 기관의 그런 좀 최근에 뭐 매매 패턴을 봤을 때는 그래 뭐 아프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 뭐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네. 뭐 여기는 제가 지금 안 보이지만 저기 보시면은 애플의 향후 3년간 신제품 사이클 진입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내년에 아이폰 이제 15 예상되고 있고 그 밑에 2023년 XR 헤드셋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후인 2024년에는 AR 글래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 애플카가 이제 2025년 6년 정확히는 않으니까 네.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조차도 이제 조금 이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정이 2025년 2026년이긴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워낙 2026년 아니고 2025년이라는 거에 좀 기대감이 좀 못 박혀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뭐 나중 그런 모멘텀이긴 하지만 오늘 좀 크게 좀 매도가 나왔다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이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 글라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애플카까지는 안 가고. 근데 2025년이라고 생각하기엔 그 전 과정들도 사실은 좀 불확실. 발전을 많이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카가 바로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갑자기 네, 질문을 같이 왜 이렇게 멍하십니까? 들었으니까. 네. 같이 저는 뭐 애플이 모든 걸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자동차도 잘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네.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 엄마 나 이러고 싫어 애플 아이폰으로 바꿔줘. 근데 아이폰은 바꿀 수 있는데 20대가 애플카를 어떻게 사냐고요. 저게 나오면 지금 일반 휴대폰이 그렇죠. 100만 원이면 애플은 300만 원인데 일반 차가 7천만 원이면 저건 2, 3억을 할 텐데 모델 S급일 텐데 애플은 빌려서 타나요? 렌트로? 길게 봅니다. 이 친구들이 네. 이제 생태계로 들어와라. 컴온. 그래서 딱 담겨놓고 애플의 그 원패스 그 뭐죠?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다 연결돼 있는 예, 맥이랑 네, 맥이랑 네. 모델이랑 다. 네 개 다 통합하는 거. 그거 환경 들어와라.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이 이제 돈 벌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갤럭시 한 20대 이하에서는 갤럭시 사용률 44%, 애플 아이폰 사용률 52%입니다. 이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엄마 나 창피해서 갤럭시 못 갖고 다니겠어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아유 회초리를 그냥 저를 꺾고 그래서 사줘 이러면은 아이들 이기는 아빠 있나요? 더 안 그러실 것 같은. 네.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 네. 뭐 본인은 아디다스를 좋아하시는데 자녀분들은 나이키 사주신다고. 이건 뭔가요? 웬 경쟁심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매우 이제 아끼시다 보니까 나이키가 더 비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취향을 꺾고서라도 자녀에게 맞춰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애플 하우스도 나오겠어요?
다 해야죠. 애플 네. 홈. 그럴 것 같아요. 애플 어스. 애플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 애플 세계관.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아까 저 보여주셨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애플카 저렇게 안 나오면 화날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앞에 사과 먹다만 사과 이거 딱 그려져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저거죠 뭐 네. 이제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는 현상들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애플카 이슈 나와서 LG전자 오른다 그냥 파세요. 그렇죠. 네, 그게 그게 그걸 최고예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2021년 초부터 2022년 말부터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LG전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은 아직까지 가전이에요. 근데 가전인데 요즘 누가 가전 바꿉니까? 벌써 이전 전에 다 바꿨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이 없어 이제. 네. 그럼 가전은 지금 점점 좀 하향하고 있는데 자꾸 애플카 가지고 밸류를 더 주느니 마느니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더 준다고 그럴 때는 팔아야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뭔가 더 보충하실 그만 말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이제 이렇게 기사를 또 많이 보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 전장하면은 LG전자고 최근에 LG그룹이 올해 말 되면은 전장 수주가 100조 원이 넘고 이런 거가 또 최근에 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또 타신 분들이 좀 많아서 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대표님처럼 지금은 살 때는 아니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네. 아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네요. 이미 우리가 좀 여러 번 좀 당했기 때문에 올랐을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 자 다음으로는 오늘 위메이드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기각이 됐고요. 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대표님이 이제 먼저 말씀하셔서 네. 확인하고 지금도 이제 핸드폰을 딱 보니까 위믹스가 지금 특정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한 47% 네, 급락하고 있고 오늘 이제 장 끝나고 3시 이제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 거래소도 봤을 때는 이게요. 호가의 그런 변동성이 6시까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5시 50분에서 6시 될 때는 상잔량이 한 20만 주 이상 있었어요. 네. 근데 막판에 보합으로 끝났어요. 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상화폐 이게 위믹스의 변동성도 살펴봤을 때는 진짜 한 3분 차트로만 봐도 급등급락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참 변동성이 컸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최근에 위메이드가 이제 점한가도 기록했고 이제 급락을 했었죠. 네. 관련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은 좀 매도세를 보였어요. 급락하고 나서 뭔가 불확실성이 싫은 건지 네. 했는데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는 오히려 좀 매수를 좀 보여준 것이 조금 기관 내에서도 좀 사뭇 다른 그런 수급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건 상패가 아니라면 상패라면 이런 것도 이제 다 생각을 갖고 왔는데 근데 이제 상패가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미 급락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그래도 아예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좀 반영되어 있음을 좀 고려했을 때는 내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의 저점을 지키느냐 깨느냐 깨더라도 강하게 깨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결과 참 중요한데 앞으로도 참 뭐 이런저런 이슈에 좀 투자자들이 조금 이렇게 일일비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당분간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만 계속 아픈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모프로에서 네, 위메이드 상담이 왔길래 네. 39,000원대 좀 넘어가면 파시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들불처럼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제 물론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마음을 제가 너무 못 헤아렸던 게 아닐까 좀 죄송도 워낙 한데. 이제 고점에 올려 있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솔직히 주식이 무슨 코인입니까?
거의 요즘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을 두고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 기각되면은 기업의 제가 아는 위메이드의 타격은 상당히 커요. 왜냐면 지금 위믹스 자체가 저렇게 쪼그라들고 이제 거래가 안 되고 나온다. 이거 재무제표의 반환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다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이제 또 그 전에 얘기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닥사 쪽하고 금감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금감위의 얘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어보게 되면 금감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저희가 모르는 뭐 위메이드가 어떤 식의 그 유통 불량과 발행 불량과 유통 불량의 괴리를 좀 명쾌하게 설명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결과는 어떻게 보면 법원마저도 그쪽에 손을 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이제 증명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점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보다 그냥 파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밖에 보유도 없습니다. 아니고. 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거 저 바이낸스나 코인원가 가지고 빼서 해외 쪽에 상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원활하겠느냐 이 문제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뭐 게임주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사실은 주식시장은 냉정해야 돼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냉정함을 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사실 위메이드 워낙 거래가 많이 돼서 뭐 갖고 계신 분들 좀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삼자의 입장에서 내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평가 못 하거든요. 그렇죠. 삼자의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뭐 전쟁이 장기화된 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곡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주들은 올랐다 싶으면 또 조정이 나오고 또 조정 나왔다 싶으면 갑자기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쟁이 재격화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참 이게 11월만 하더라도 뭐 내년 1분기에 빠르면은 뭐 휴전이냐 종전이냐 얘기도 좀 있었고 또 그랬던 것이 뭐 주가에도 뭐 주식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일부 영향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재격화되는 양상인 것 같고요. 네. 그 러시아의 군용 비행장이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 뭐 미사일도 막 70발 뭐 투하하면서 보복에 나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네.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오늘 좀 여러 종목들이 상승했었죠. 근데 뭐 이즈바이오 또 신성홀딩스, 구동양물산이 뭐 TIM도 이제 한 3-4% 상승을 했는데 변동성이 정말 컸었고요. 장중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밀린 기업들도 여러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 뭐 재격화됐으니까 이제 뭐 사료 관련주들 또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는 좀 약간 테마성 성격이 짙고 참 쉬운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그렇고 근데 뉴욕 타임스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좀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본토까지 아마 끌고 갈 뭐 의지가 좀 대단하기 때문에 본토까지 공격한 거야. 그래서 그 정말 수도에서 한 200km 떨어진 게 굉장히 가까운 거죠. 네. 거기까지 공격을 한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전쟁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뭐 진짜 정말 대담한 공격이었다. 뭐 이런 네. 표현까지 쓸 정도였으니까요. 서울하고 대전 사이잖아요. 그 정도 거리잖아요. 네. 네. 2시간 정도 거리. 네. 그거 대단한데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는 인정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어디 트랜스포머?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네. 음식료 쪽과 같이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사료는 장중에 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곡물가 오르면 음식료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빠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음식료 윈, 음식료 사자, 곡물 좀 팔자. 그냥 테마성이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시장에서는 뭐 사실 워낙 할 게 없으니까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네? 그럼 뭐 국제곡물 가격, 천연가스 막 이런 것들 이제 떠오르니까 그런 건데 시장에서 만약에 그게 정말 큰 전쟁의 위험이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그럴까봐 네. 아침에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바로 그
방독면 관련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화가 나서 아. 또 핵 이쪽 얘기할까봐 아. 또 관련주를 쫙 봐서 보는데 네. 안 움직여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진 않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뉴스 가지고 좀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 걸리면 또 고점에서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사료 쪽은. 네. 오늘 뭐 이슈들이나 최근에 뭐 장세가 다 테마 장세 성격이 좀 강한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 내용이었고 이제 새로 상장한 기업이죠. 스매그엔터 SAMG 엔터라고 하는데 상장 후 이틀째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까지 지금 강한 상승 가져가고 있는데 상장하고서 이제 또 강한 흐름 가져가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전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승할 수 있는 배경 스토리가 이제 부각받은 것 같고요. 이제 뭐 3DN이 제작사인데 아주 잘은 모르지만 좀 어린이 친구들이 이제 좋아할 것 같은 그 이제 뭐 미니 특공대 시리즈나 뭐 아실 거예요. 저는 잘 알죠. 네네 슈퍼라이더까지 할 네, 겁니다. 슈퍼다이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작하고 있고 씁쓸하네요. 아빠의 표정이. 저희 집에는 뭐 장난감도 다 있고요. 시리즈로 다 그거 그- 다 봤고 내용들 다 알고 있고 아, 네. 스토리도 다 알고 있고. 어. 그 토끼의 개 이름이 뭐죠? 네, 자세히 안 보셨군요. 토끼요? 네, 그 파란색 개가 주인공이고, 네. 네, 토끼 애가 하나 있는데 미니 이게 특공제 이야기. 미니 특공대입니다. 예. 넘어가시죠. 네. 뭐 아빠는 옆에서 졸았죠. 뭐 TV 이거 틀어놓고 예. 집에 인형도 있는데.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네. 얘기해 보시죠. 네. 전문가로서 한번. 네, 그 수요 예측에는 좀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네. 공모가는 이제 기대한 것보다는 20% 낮게 이제 책정돼서 17,000원에 이제 공모가 됐는데 회사에서 좀 원했던 가격이 있었죠. 희망까지 그래서 한 26,000원대가 이제 회사에서 원했던 상단이었는데 이제 그 가격까지 좀 왔다는 거는 조금 이제 뭐 좀 매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토리가 뭐냐, 이제 하나형 수혜주로 묶이는 거죠. 오늘도 네. 봤을 때는 이제 컨텐츠리 뭐 중앙, 뭐 사마 네트워크스, 또 애니플러스 등 이제 콘텐츠 관련주 흐름이 이제 상당히 좋은데. 요게 이제 미니 특공대 이제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정말 뭐 많이 잘 알고 계신데 이게 또 자체 기획하고 제작한 거예요. 근데 컨텐츠 관련돼서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IP인 거죠. IP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제 웹툰, 뭐 소설, 뭐 게임, 영화 등이 다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이제 IP 때문에. 네. 그래서 IP를 정말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IP 활용을 하면서도 좀 매출을 내고 있는 게 또 시장에서 좀 부각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래서 국내가 15개고 뭐 해외가 28개 합치면은 무려 40개가 넘는데 또 구독자 수가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접근하시고자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랑 함께 흐름이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상장 후 유통 주식 수가 약 한 241만 주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상한가고 오늘도 급등하긴 했는데 어제 거래량이 880만 주, 오늘 거래량이 1070만 주. 그러니까 회전율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회전율이 좀 크다는 거는 물론 뭐 상장하고 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한데 네. 이게 조금 더 조정 나오면은 또 하락 변동성도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전율이 높다는 것에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뭐 매수냐 매도냐 저라면은 매도. 혼자 하나요? 매도. 저라면은 일단 매수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신규 상장주 하면은 피 본다고 막 이렇게 댓글 아유.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네. 시작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매매를 해보다 보니까 네. 컨텐츠 이쪽은 살아 있어요. 어. 영상 컨텐츠 이쪽은 네. 왜 그런가 또 봤더니 뭐 물론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아바타 2가 살아 있잖아요. 네. 아직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그에 맞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거든요. 대표 뭐 좀 아주 뭐 동전주 이런 거 빼고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짱짱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아마 이게 계속 콘텐츠 이쪽은 쉽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돌아다닐 것 같아요. 움직임이. 네. 그래도 매수 의견은 아니신 거잖아요. 적극적인 건 아니고. 내일 사서 내일 매수, 내일 매도. 네. 네네. 당일 이게 가져갈 건 전략으로. 아니다. 단타 조장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장기 시장 분위기가 장기 투자를 이렇게 그거 해야죠. 장기 투자 때 오늘 다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살 방법은. 그 우리가 이 다음 주제를 짚어보면 좀 해법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네, 이제 짚어주시죠.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유가가 연중 최저치를 이제 찍었습니다. 이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70불이 과연 깨질 것인지 전망을 짚어보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좀 짚어보고 아마 우리 전략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긴 시간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사님이 네. 딱 끝내시면 됩니다. 얘기를 하시고. 네, 유가 상승 요인도 있고요. 뭐 이제 하락 요인도 있고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요인이 함께 이제 공존해 있는데 이제 내년 전망을 하자면은 올해보다는 좀 이제 좀 하향 전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전망한다면은 뭐 한 70불에서 배럴당 80불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공급 이제 뭐 상한제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요인도 있어서 좀 또 중국에서의 또 이제 리오프닝 완화 기대감도 있어서 상승 불안 요인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을 갖다가 또 연중 최저치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이슈가 어느 때보다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발표된 중국의 1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네. 수입도 예상치보다 안 좋았지만 중국의 수출이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0.3밖에 안 됐어요. 그래, 오케이. 마이너스 0.3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오늘 발표된 11월의 수출은 마이너스 8.7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안 좋았고.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내년에 또 미국 경제 성장률도 뭐 또 이제 신용 평가사에서도 마이너스 0.1%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불안 요인은 있어도 좀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유가가 빠지면 그러면 짧게만 유가가 빠지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죠? 유가 항공주? 결국 또 돌아서 일본 이슈로 가네요. 네. 근데 중국 리오프닝 되면은 또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원자재를 또 흡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구석구석 좋은 소식들과 또 이슈들을 전해주셨는데요. 또 재미있게 또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인사드릴게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